안녕하세요. 오늘은 사조산업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2025년 선분기 실적 보고서를 딱 열어봤는데 정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 비밀을 같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이 숫자 먼저 보시죠. 389억 원. 이게 뭐냐면 사조산업이 2025년 들어 9개월 동안 벌어들인 영업이익입니다. 근데 이 숫자 하나만 봐서는 진짜 재밌는 스토리를 놓치게 돼요. 보세요.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회사는 94억 원 적자였어요. 마이너스였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은 389억 원 흑자. 와, 이 엄청난 반전. 도대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먼저 이 놀라운 실적 개선이 어디서부터 왔는지 그 그림부터 한번 그려보죠. 자,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보입니다. 가장 큰 골칫덩어리였던 원양업, 430억 원이나 손실을 보던 사업이었는데 이걸 40억 원으로 확 줄여버렸어요. 거의 막았다고 봐야죠. 동시에 식품하고 축산 부문은 이익이 오히려 더 크게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출혈을 막고 다른 한쪽에서는 돈을 더 벌어온 거죠. 이 투트랙 전략이 제대로 먹힌 겁니다. 이 그래프를 보면 더 확실해지죠. 왼쪽에 저 거대한 막대, 이게 바로 원양어업에서 손실을 막아낸 수비의 성공입니다. 393억 원어치의 손실을 막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막대는 식품과 축산 부문에서 이익을 더 낸 공격의 성공이죠. 이 완벽한 공수 밸런스가 바로 극적인 턴어라운드를 만들어낸 핵심 동력이었습니다. 좋아요. 그럼 이제 이 숫자들 뒤에 숨어있는 어떻게? 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봐야겠죠? 도대체 뭘 했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제일 큰 문제였던 원양어업부터 보죠. 말 그대로 출혈을 막았다는 표현이 딱 맞습니다. 433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적자를 40억 원으로 줄였으니까요. 비결은 간단했습니다. 낡은 배들을 최신 선박으로 교체해서 효율을 확 끌어올린 거죠. 물론 아직 흑자는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큰 리스크를 이제 통제하기 시작했다는 거, 이게 정말 중요한 시그널입니다. 자, 수비가 탄탄해졌다면 공격은 어땠을까요? 바로 식품과 축산 부문이 그 역할을 해줬습니다. 식품 쪽에서는 안심닭의 참치캔처럼 소비자들이 뭘 원하는지 정확히 짚어낸 제품들이 대박을 치면서 이익이 41%나 늘었고요. 축산 부문은 돈 되는 새로운 거래처들을 꽉 잡으면서 이익이 무려 2배 이상 뛰었습니다. 이게 바로 회복의 엔진이었던 거죠. 자, 여기까지 보면 그림이 아주 좋죠? 돈을 잘 버는 회사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투자자라면 여기서 멈추면 안 되죠. 그래서 회사는 진짜 건강한가? 이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버는 만큼 돈이 잘 쌓이고 있는지, 재무 상태는 어떤지 말이죠. 그 답을 찾으려면 회사의 재무 건강검진표, 바로 대차대조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혹시 숨겨진 빨간 불은 없는지 같이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약간 고개를 갸웃하게 만드는 숫자가 하나 나옵니다. 바로 순부채 비율인데요. 2024년 말에 43% 정도였는데 2025년 3분기에는 49%를 넘어섰어요. 이익은 늘었는데 빚도 같이 늘었다는 뜻이거든요. 순부채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 회사가 자기 돈 대비 얼마나 빚을 쓰고 있냐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이게 올라가고 있다는 건 그만큼 빚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신호라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꼭 체크해야 할 부분입니다. 자, 정리를 해보죠. 수익성은 좋아졌는데 부채는 늘었다. 이 상황을 머릿속에 딱 넣어두고 사조 산업의 강점과 앞으로 마주할 리스크를 저울질해보면서 미래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물론 사조산업의 펀더멘털은 탄탄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참치 같은 주력 시장에서는 점유율도 높고요. HACCP 같은 품질 인증으로 브랜드 이미지도 좋죠. 그리고 무엇보다 원재료 조달부터 가공, 판매까지 이걸 다 직접 하는 수직 계열화 구조가 아주 강력한 경쟁력입니다. 하지만 회사 스스로도 이런 점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회사가 직접 꼽은 리스크들입니다. 아무래도 수출을 많이 하니까 환율 변동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더 중요한 건 이자율입니다. 변동금리로 빌린 돈이 거의 2천억 원에 달하는데 만약 금리가 오른다면 이자 부담이 확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 리스크들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앞으로의 관건이 될 겁니다.
다행인 건 회사도 이걸 잘 알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를 보면 이런 잠재적 위험들을 잘 관리해서 허용 가능한 수준으로 줄이는 게 우리 목표다라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요. 리스크를 인지하고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건 긍정적인 신호죠.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이 모든 분석을 종합했을 때 투자자로서 우리는 어떤 핵심 질문을 던져야 할까요? 결론입니다. 사조산업 정말 인상적인 턴어라운드를 보여줬습니다. 이익 엔진이 다시 뜨겁게 돌아가기 시작했죠. 하지만 동시에 부채도 늘었습니다. 과연 이 회복세가 앞으로의 시장 변동성 속에서도 계속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사조산업 투자의 핵심이 될 겁니다.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